네, 아로마 화학. 우리가 화학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학 이러면은 선생님들 느끼시기 어떤 느낌 드세요? 신쌤 화학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신가요? 저요? 네. 쉽지 않죠. 저 이과 출신이긴 한데 다 네. 까먹었어요. 네. 좋아요. 선생님 까먹으셨 우리가 이 화학이라고 하면은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맨 처음에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쉽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요, 선생님, 막 분자식을 막 화려하게 알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어떤 것들의 화학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선에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 에센셜 오일의 특징에서 양리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되면 선생님들 이렇게 뭐 감기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있으세요? 선생님 어떤 거 쓰시는 거 있을까요, 신쌤? 저요? 네, 겨울에. 저는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일단 저는 좀 차를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약해서 이거 외에는 너무 웃긴데 전 온수매트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네, 거의 뭐 11월 달부터 키면은 거의 4월 달까지 키고 자기 때문에 몸 아, 차서 예, 음, 그런 거 정도? 음, 네, 정말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면 네. 그런 거 정도? 네.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있겠죠. 최쌤은 어떤 거 하세요? 저는 페퍼민트를 발바닥에 발라요. 발바닥에 겨울에요? 안 시원하세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수족관이 못 드시네요. 음, 그래서 뭐 에센셜 오일 모든 어떤 거든 그냥 잡히는 거를 이제 발바닥에나 이렇게 바르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 좋은 저는 팁이네요. 그걸 음,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조교육을 조금 해요. 이게 발이 차가워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겨울 되면은 차를 많이 마시죠. 신쌤 차 많이 드신다고 했었는데 차를 많이 마시는데 주로 어떤 차 많이 먹을까요? 뭐 우리 생강차? 뭐 아니면 뭐 유자차?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뭐 일단은 저는 그 레몬차를 시중에 파는 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 무설탕 감미료, 천연 감미료 네. 감미료 넣어가지고 단맛이 나게 해서 제가 담궈서 먹거든요. 와. 어, 그거랑, 그거랑 그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작두콩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잘 먹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우리가 특정한 차를 먹는 이유는 이 양리작용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 감기 예방한다, 뭐 배 도라지 차를 먹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호흡기 또는 기관지에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이 화학적인 조성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관지에 좋은 그런 화학 조성물이 있을 거고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지금 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두콩차를 먹는 이유는 어떤 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 작두콩차가 어떤 것 때문에 드신다 그랬죠, 선생님? 비염이 음. 심해가지고, 네. 예. 비염에는 또 그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먹는 이유가 우리가 특정한 치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유의 또 향이 나는 것도 화학적 조성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센셜 오일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장에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음, 다양한 방향성 혼합물이지만 주요 이제 원소들은 요 세 가지다.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탄화수소는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결합이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돼 있고요. 이거는 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 테르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 탄화수소다라고 탄화수소 화합물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외에 탄소하고 탄소하고 수소에다가 산소를 붙어요. 그러면 함산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함산소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함산소 화합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변형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소프렌이라는 게 있어요. 이소프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소프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명체의 기본 유닛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균하고 식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중요한 기본 유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식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이소프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식물도요, 인체랑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감기라는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싸워 이기면은 감기가 안 걸리는 거고 싸워서 지면 감기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밖으로 배출을 하거나 뭔가 하게 되는 거고 코로나도 역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식물도 유해물질하고 스스로 구별해가지고 싸워온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움직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데 식물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이제 이게 유해물질인지 아니면 유익물질인지를 구분하면서 이제 싸워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지력이 이제 세포에도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용했을 때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세균하고 식물 이런 것들의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의 기본적인 거는 요 이소프렌이고요. 이소프렌의 분자식은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예요.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에 왼쪽에 보면은요.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예요. 첫 번째 양쪽에 2개, 하나. 요 하나가 수소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4개의 수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하고 탄소하고도 결합이 되거든요. 보이시면 그렇죠. 이 연결성은 탄소하고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랑 탄소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탄소와 탄소 연결되는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수소를 끌어다가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운데 요거는요. 탄소 그 고리, 이 고리가 4개가 총 있으면 완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수소가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 위쪽에는 탄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탄소 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몇 개가 붙을까요? 4개가, 4개에서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3개가 남잖아요. 이 3개의 수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 요 위쪽에는 탄소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수소가 3개가 붙어요. 이해 가실까요, 선생님? 여기 그림 보시면 돼요. 요 옆에 그림을 제가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수소예요. 하얀색으로 네. 보이는 건. 그리고 안에 까만 거는 탄소예요. 네. 그러니까 요 꼭대기 보면은 탄소 원자 하나에 탄소가 하나 연결돼 있고 나머지 3개는 없으니까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다음에 왼쪽 끝에는 탄소랑 탄소가 2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건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중결합. 그다음에 하나로 돼 있는 건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면 2개가 돼 있는 상태니까 2개의 선이 있고 모질란 2개가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다.
그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거 보면 탄소가 총 3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선을 네. 보시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의 모자른 수소가 붙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왼쪽이랑 마찬가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돼요. 그죠?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져 있는 탄소가 5개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돼 있는 수소는 몇 개냐? 위에 3개, 그죠? 총 합치면 8개다. 요게 이 이소프렌의 기본 단위고요. 우리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의 기본 유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테르펜이 아니에요. 테르펜은 뭔가 더 붙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분자식은 C가 5개, 수소가 8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테르펜이에요, 선생님. 테르펜이라는 거는 이 이소프렌이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 모노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자식은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예요. B자. 지금 보시는 이소프렌이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걔가 2개가 붙어 있어야지만 모노테르펜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얘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일 때부터 뭔가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이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세스키테르펜은 이소프렌의 3배예요. 그래서 탄소가 15개, 수소가 24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테르펜은 이제 이소프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 5, 20, 탄소가 20개, 수소가 32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소프렌은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얘의 구조를 알려면 그 화학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화학의 그 특성들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막 알아서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소프렌은 C가 5개고 H가 8개,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는 구조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2배로 했을 때는 모노테르펜이다.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노테르펜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모든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거의 다 대부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그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감귤 계열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그거 가시잖아요. 우리 산림욕장 같은 데 가잖아요. 아니면 수목원 같은 데 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데 침엽수에 많이 들어있어요. 감귤류와 침엽수 오일에 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모노테르펜의 특징은 뭐냐면요. 독소가 누적되는 걸 막아주고요. 간과 심장에 있는 독소가 배출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나 레몬 같은 거 오일을 캡슐로 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독소가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이 모노테르펜은 굉장히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배출해 나가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노테르펜은 약간의 자극 효과가 있고요. 자극 효과가 있지만 따가운 피부에 진정의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독소 배출, 그 다음에 정신을 맑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감귤 계열 또는 침엽수에 관련된 오일들을 맡으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들도 이런 모노테르펜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휘발성이 강해요. 빨리 날아가고요. 쉽게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산소와 결합이 굉장히 빨리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시트러스 계열은 빨리 날아간다. 그렇지만 나무 계열에 있는 모노테라피는 아주 빨리 날아가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감귤 계열보다는 약간 느리게 날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요. 이게 모노테르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세스키테르펜인데요. 세스키테르펜은 모노테르펜보다 분자가 커요. 그래서 1.5배니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모노테르펜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날아가요.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에 비해서냐면 모노테르펜에 비해서 무거운 거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무겁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모노테르펜보다는 세스키테르펜이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스키테르펜은요. 키워드가 진정하고 안정이에요.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좋아지게 업시키는 역할이라면 세스키테르펜은 반대로 안정을 시키고 진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오일류는 국화과 오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에 포함되냐면 헬리크리썸이라던가 로만 카모마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세스키테르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킨다는 거는 뇌에 영향을 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냐. 이 세스키테르펜은요. 혈액 뇌수막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액 뇌수막이라는 건 BBB라고 얘기하거든요. BBB가 블러드 브레인 베어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이 있어가지고요. 뇌로는요. 어떤 것들도 못 올라간다라고 보통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저도 화학 시간에 배울 때 이렇게 생물 이런 거 하면은 신체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뇌로 올라가는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피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영양분은 올라가지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뇌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어선을 이제 이 세스키테르펜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신과 약을 먹을 때 그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이 원래는 이렇게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약들이 많은데 그런 약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에 관련된 약물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뭐 몸이 이렇게 붓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깔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을 향을 맡으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내가 생활을 못할 정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향을 맡으면요. 정신과 관련된 약물들을 좀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저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하고 수업 들은 선생님들 중에 의외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끊으려고 해보니 병원에선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을 갑자기 끊는 거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감정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요렇게 관련된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군들을 맡으시면서 약을 점차점차 줄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을 대체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갑자기는 안 돼요. 그래서 약이랑 맨 처음에 오일을 병행했다가 어느 순간에 약을 끊으면서 오일로 이제 쓰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거겠냐면 이러면 내가 오일을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끊는다고 하고 어느 정도 오일을 사용하고 그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일들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 그것만 오래 쓰시는 건 아니에요. 몸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도 충족됐다고 그만 쓰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약물하고 이 이제 화학식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천연하고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약물도요, 요런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안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런 화학 성분이 있는데 요런 것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다른 데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작용이 적게 움직일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이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노테르펜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분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은 진정을 시키고 안정을 시킵니다. 요게 탄화수소 화합물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함산소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순서를 보시면요, 선생님들 에스테르부터 페놀까지 있는데 이거는 자극성을 얘기를 해요. 에스테르가 제일 자극성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테르펜은 세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자극 순서를 보자면 알코올이 제일 순하고 에스테르가 제일 순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테르펜, 그 다음에 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페놀 이렇게 돼 있어서 페놀이 피부 자극성이 조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놀의 함유가 많은 오일은요, 반드시 희석해서 쓰셔야 돼요. 에스테르는 조금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그냥 쓰시기도 무난하신데 페놀이나 케톤 이런 것들은 피부 자극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페놀에 들어있는 성분이 와 관련된 에센셜 오일은요, 뭐가 있냐면 클로브라는 오일이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클로브라던가 아니면 타임이라던가 이런 오일들은 오레가노 이런 오일들은 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에스테르부터 볼게요. 에스테르는요, 이제 그 산소랑 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요. 그리고 경련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경련 완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발라도 자극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실 때 이런 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군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코올인데요. 이 알코올은요,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전에 탄화수소 테르펜은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있다 했잖아요. 요게 산소하고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이렇게 있습니다. 테르펜보다는 알코올이 순해요. 산소가 붙으면서 순해졌어요. 화학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기분이 좋아지게 하면서 조금 마일드하다, 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는 그런 천연 탈취 효과가 있어요. 박테리아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류에 있는 오일들이요, 피부에 많이 쓰여요. 피부와 관련된 뭐에 많이 쓰인다 볼 수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요, 이제 똑같이 세스키테르펜과 같이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알코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세스키테르펜보다는 조금 더 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안정, 모노테르펜은 이제 기분업, 보양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극성이 낮고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에스테르랑 알코올 계열에 있는 것들이 노인하고 그 아이들한테 사용하기가 좋아요. 자극이 좀 적기 때문에 사용이 좋고요. 그다음에 긴장 완화, 균형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향수에 많이 쓰여요. 향수 만들기 할 때 그 만드는 오일들이요. 왜 꽃 계열들도 있을 거고 왜 시트러스 계열도 있고 하잖아요.
조금 미들탑 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 향수 써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향, 이게 감귤 계열. 모노테르펜이나 모노테르펜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게 위쪽에 있어요. 향을 처음 맡았을 때 느끼는 거. 중간쯤에 있는 건 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에스테르라든가 알코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테르 순했고요. 알코올도 순하고 테르펜도 피부 자극이 적었어요. 산화물부터는 조금 피부 자극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물은요. 거담제 역할을 해요. 거담. 혹시 거담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거담? 네. 거담이라는 거는 그 목에 있는 가래가 아니고 약간 폐 쪽에 가까운 가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시는 그런 가래들이 거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담을 삭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은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로즈마리라는 오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향을 많이 맡으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뽑아서 나오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가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런 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숨쉬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호흡기가 좋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물은 거담제 역할을 하고 자극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폐와 기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호흡기나 기관지나 폐 이런 쪽이다라고 하면은 이 산화물이라는 옥사이드 계열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이 이제 그렇게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알데히드인데요. 알데히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요. 중추신경계. 신경계를 안정시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뇌 있잖아요, 선생님. 뇌하고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신경계라는 건 통증을 관장하잖아요. 이 알데히드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은요, 통증을 안정시키는데,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은 시나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알데히드가 신경도 안정시키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염증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데히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톤. 케톤은요. 그 점액을 묽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점액을 묽게 한다. 아까 말했던 산화물은요, 거담, 가래를 묽게 한다고, 가래를 이제 좋아지게 한다. 거담 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점액하고요, 거담은 좀 달라요. 점액이라는 건 우리 몸 전체가 다 점액질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침 있잖아요. 침도 점액이고요. 우리가 관 있잖아요. 혈관에 있는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도 점액질이에요. 우리가 점액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점액이라는 거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거, 원활하게 나오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상의 이유로 끈적끈적해지거나 또는 약간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오일들은 그런 것들을 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재생하거나 조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줘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게 그 간질 환자가 쓰면 안 돼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질 환자라면 간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케톤이 들어있는 계열의 오일들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케톤 같은 경우는 천식이나 감기, 독감, 마른 기침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놀인데요. 이제 저는 이 페놀 얘기하면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페놀 방수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페놀 방수 옛날 들어보셨어요? 막 낙동강에다가 이제 한창 막 이렇게 페놀 방수하고 왜 산업 폐기물 이런 거 막 방수해서 옛날에 문제가 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페놀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로마에서 화학적으로 나오는 이 천연 페놀은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경계랑 면역계를 자극해가지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균, 이렇게 몸에 있는 균들을 없애거나 뭐 항진균이라던가 곰팡이균을 죽이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해요.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건 페놀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얘기할 때 페놀이 페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요. 발톱 무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발톱 무좀이 곰팡이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진균. 네, 오레가노는 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화학을 엄청나게 어렵게 얘기한 건 없었고요.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올려준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만 기억하려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킨다.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세스키테르펜은 안정을 시켜준다. 에스테르는 순하다. 다른 그 화물보다 제일 순해요. 그 다음에 알코올도 테르펜보다 순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한 게 바이러스에 강하다. 항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산화물은 거담 작용. 그 다음에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 안정. 그 다음에 케톤은 점액을 용해한다. 점액을 묽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 이거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죽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페놀류가 들어있는 오일들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페놀은 강하기 때문에요. 이제 짧게 쓰셔야 되고 소량 사용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소량, 그다음에 짧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까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는 최 선생님한테 이거 배울 때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듣지는 않았어요. 예. 좋습니다. 최쌤은 어떠셨어요? 어렵네요, 화학이. 그래도 선생님, 주시고. 그러니까 신쌤한테 최쌤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 보면 최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지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거 가르쳐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고,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줬어요. 간단하게.